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가까이 오시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네, 이 안에도 좀 보셔야 되고, 저희 기계 이름이 냉무연막기입니다. 왜 냉무연막기냐면, 차가운 안개하고 연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기계 가진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막이라는 기능이 있고 연무라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통을 보시면 이 가운데가 통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요게 1번 통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1번 통이라고 부르고 요게 2번 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1번 통하고 2번 통이 쓰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용도가 많이 다른데 요 1번 통은 요 두 가지 보조제를 사용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조제는 뭔가면 여기 보시면 포그, 요거는 연기를 만드니까 요거는 안개를 만들어내는 보조제고 이거는 연기를 만들어내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어요? 안개는 그야말로 물이 들어가는 거고 연기는 진짜 연기예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연기는 주로 잡는 용도가 호흡독으로 주로 잡아요. 이 밀폐된 공간 안에를 꽉 채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저녁 때 7, 8시에 뿌리고 연막 방제를 하고 나가면은 아침에 6시, 7시까지 그 안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한 5시 정도에 보통 하우스에 5시 정도에 문을 딱 열어서 한번 환기를 한번 시켜주시면 끝나는 거고, 요 안개로 방제를 하게 되면은 한 8시간 정도 떠 있어요. 8시간 정도 떠 있으면서 구석구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착착착 우리 대기 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온이 항상 서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날아가서 붙어요. 차근차근 내려앉거나 아니면 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붙는다는 거죠. 이게 요게 지금 가열관이라는 건데 이 가열관이 안에 꽈배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요 1번 통에서 들어간 이 가열 요거는 이제 교체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건데 이 안을 보시면 요게 가열관인데 이 가열관 안을 여기서 가열해서 나가면서 여기서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출된 압력이 꽤 되기 때문에 이 압력에 의해서 축 6m 이상 쭉 뻗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여기 있는 큰 통 2번 통 요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제 물약. 여기 이제 물약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작물에 직접 살포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물약을 칠 때는 여기에다 맹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보조제를 사용할 때는 여기는 사용 안 하고 이건 사용 안 하고 이 1번 통만 사용하는 거고 요 물약을 칠 때는 여기에다 맹물을 넣어서 수증기로 해서 추진체를 만들어내고 그 추진체 위에 옆구리를 일로 나와서 2번 통의 물이 약이요.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약하고 물이 일로 나와서 여기 올라타서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레벨이 여기 이게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뭔가면 요 2번 통에 나가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보면 하우스에 보면은 그 병해충이 한 군데 몰려 있어요. 대체로 보면 전체 골고루 퍼지기보다는 어떤 특정 부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그 부분에서는 양을 많이 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큰 용도는 그렇게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1번 통을 통해 가지고서 포구 확산을 하실 수 있고 연기로 방지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포구는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냐면 붙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딧물이라든가 뭐 그 잎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약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거에 잘 잡히고 요거는 호흡독으로 잡는 것들이 요게 잘 잡혀요. 굉장히 잘 잡혀요. 효과적으로. 이 두 개는 공간 전체를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밤새도록 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제 효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그런 용도고요. 자, 지금 제가 우선 맹물로만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맹물로만.
여기는 지금 연막재를 넣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계를 처음에 하면 하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올리고 연무로 할 거냐 연막으로 할 거냐 요거 모두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거 하나 누르면 그냥 이제 동작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연막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펌핑을 이게 연료 펌핑이에요. 이게 지금 썼던 거기 때문에 연료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보통 이제 기계를 처음 사시거나 기계를 오래 사용하시면 이 기름이 빠져요. 빠지거나 휘발유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펌핑을 해서 여기 기름 올려주고, 지금 기름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반드시 휘발유. 네, 요게 휘발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 바닥을 털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퍽하고 놀래니까 처음 거는.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남은 일은 딱 하나예요. 남은 일은 딱 하나예요. 요건 이제 이 버튼 누르는 거. 자, 지금 이게 나가는데 앉아보세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자, 끄고요. 지금 이제 끈 거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무 모드로 돌릴게요. 연무 모드로 돌리면, 지금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나가는 양을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방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연무 방식을 해가지고 물약으로 직접 때릴 때는 한 작물하고 거리를 한 2m 정도 두고 쳐요. 물론 여기 직접 대도 뜨겁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열에 의한 그건 없어요. 피해는 없는데, 멀리서 한 2m 정도 멀리 둔 상태에서 쭉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복식물 같은 경우에는 서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서 이렇게 멀리. 그리고 나서 한 2m 또 뒤로 물러나서 서서 조준해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거, 안에까지 싹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딸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농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실 때는 갈 때 한번 쭉 치고 나오세요. 그리고 반대에서 다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다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세해서 들어가긴 잘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오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들 하세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딸기, 토경으로 딸기 하시는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전구지, 토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물약으로 쳐가지고 효과를 너무너무 잘 봤다고 막 여러분들 소개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약은 그렇게 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물약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연면 시비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영양제라든가 기타 뭐 다 넣으실 수 있고, 균제 여기다 넣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의 그 현장 경험에 의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균제가 일반적으로 그 열에 좀 약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가는 온도가, 요 끝에 온도가 5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요 끝에 온도가. 여 안에가 250도, 여기가 120도 정도 되고, 여기가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균제 같은 경우에 56도를 넘어가면은 균제가 어떤 변성이 생긴다는 얘기들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제품들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게 다 이거를 100ml 늘린 이유가 뭔가, 이건 짧죠. 이건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늘린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를 짧게 했어요. 여기가 60도가 넘더라고요. 막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거를
100ml라도 늘려서 온도를 50도로 낮출 목적으로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특징이 약의 변성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규정된 약의 양량보다 많게는 5배 넣으신 분도 저희는 많이 봐요. 자주 봐요. 3배는 기본이고, 그렇게 넣어도 방제가 되네 안 되는 그런 말씀 하신 이유가 약의 변성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이 보조제를 사용해서 직접 한다 하더라도 약의 변성이 얼마 안 일어나거나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약을 정량만 사용하거나 조금만 더 사용하셔도 방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약값을 줄여준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 통에 제가 이제 보조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연막을 한번 해드릴게요. 연막은 그 설명서도 있지만은 연막은 어느 정도 맨 위에 보세요. 연막제를 사용하실 때 2리터 정도를 사용하시면은 1000평 그냥 8분이면 끝나요. 연막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0평 한 동에 1분이면 끝나요. 이 연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200평이면 보통 100m 정도 되잖아요. 100m를 할 때 굉장히 바쁘셔요. 나올 때 빨리 안 나오면 1분 그냥 후딱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서 정말로 빠르게 나오셔야지, 안 그러면 연기 다시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동팬이 있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가서 가운데 서서 바닥을 향해서 딱 치고 나오면서 빨리 나오시면은, 그리고 나서 빨리 유동팬을 딱 돌려버리면은 7, 8분이면 방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빠르게 방제가 되는 거죠. 네. 이를 발현되기 위한 발현점이 230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250도로 맞춘 이유가 그래서 발현점을 내는 거예요. 230부터 340도까지가 발현이 되는데 340도 넘어가면 자연 발화해요. 그럼 발화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췄는데 처음 가동할 때는, 그래서 단동하우스에서 처음에 1분 30초 걸려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여기가 가열돼서 온도가 올라가기 전까지 여기에 이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건 항상 바닥을 향해서 놓고, 특히나 이제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깔잖아요. 그럼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조심해서 밑에다 뭘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놓고 착 치고서 연기가 나오면 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찬가지로 스위치 놓고 지금 똑같아요. 연료 펌핑을 하면서 연료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이제 털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막을 바꿨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는 항상 바닥을 향해서. 여기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가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연기가 나갈 거예요. 여기 안 묻어요. 이거는 이미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기에 잔디에 하나도 안 묻어요. 이파리에 결국은 이거는 이파리에 처음에 할 때만 여기서 바닥만 요것만 조심하시고 마지막만 조심하시면 완전히 연기가 발현되면 이건 이파리에 묻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떠서 호흡도구로 죽이는 용도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떠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떠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일반 방제로 약을 하면 그냥 싹 날라요. 그리고 싹 구석구석 잘 숨어 있어요. 근데 걔들을 잡을 방법이 없는데 이거로 해서 잡으니까 그냥 다 떨어져요. 정말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로 잘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연막제를, 우리 연막으로 하는 방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것처럼 약 쓰는 양은 기존에 이제 요 물약을 치실 때는 그러니까 20리터에 쓰는 양량만 타서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평수 기준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천평에 우리가 쓰시는 약이 있잖아요. 천평에 어떤 분은 뭐 250ml짜리 약 한 병 쓰시는 분도 계시고, 2병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자기들 취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여기다가 천평 방제 약을 넣고, 이 보조제를 집어넣고 그 약을 넣으셔서 하시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리터 넣었으면 500ml짜리 약에다가 원액을 갖다 그냥 그렇죠. 퍼버려요. 그렇죠. 물 안 섞고요. 예, 연기를 할 때는 물을 안 섞고 이거 2리터에 예를 들어서 500ml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천평 그냥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요거는 1.5리터, 요건 1.5리터에 물 4리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 넣고 해서 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고 편해요. 그리고 방제가 잘 나오고요. 네. 혹시 아까 전에 저희는 응애랑 네. 총체 같은 네. 경우에도 네. 잘 엄청 잘 펴요. 응애 총체는요, 사실 제일 말썽꾸러기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잖아요. 정말 잘 잡혀요. 그리고 혹시 하나 요거 연무기는 지금 보통 이렇게 연무식으로 하는 것들은 네. 이게 그 입사 시간이 네. 제약이 걸려 있다고 네. 연무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거는 제약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일반 우리가 연묵이라고 하는 거, 큰 대포라고 하는 건 그거를 치게 되면 서너 시간 뒤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왜 그럴까요? 걔들이 작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기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고열인데다가 두 번째 여기서 직화로 때리다 보니까 그 직화로 때리면 나온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유독가스가 같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 유독가스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서너 시간 만에 문을 열어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들 쓰시고. 근데 저희 거는 양쪽에 측창 다 내려놓고 퇴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5분, 10분. 그건 없어요. 이거는 요거 한 통을 채우면 이게 20분 걸려요. 요 한 통 채우면. 그럼 20분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평 친다 그러면 연막을 하면 7,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7, 8분 끝나고서 또 다시 약 넣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분 정도 방제하면 한 10분 정도 쉬라고 말씀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냐면 저희 기계를 보시면 여기에 공기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일부러요. 아시겠지만 여기다 구멍 뚫어놓은 저희도 여기다가 팬 집어넣어서 안에 식히는 것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안에가 못 끼었는데 왜? 다른 해충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여기로 기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PCB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하우스는 습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 구멍을 안 뚫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계가 저희 부품이 딱 세 가지예요. 요게 휘발유 펌프, 요게 지금 연막 펌프, 요게 연무 펌프예요. 그 다음에 PCB. 교체도 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다 원터치로 다 해놔서 커넥터로 다 돼 있어요. 원터치 빼고, 커넥터 빼면 바로 교체가 돼 있는데, 이 제품들이 어느 순간에 여기서 PCB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저 일반인들이 못 고쳐요. 이거는 단독으로 다 각자가 다 수리할 수 있지만 요거는 저희가 직접 물건을 대체품을 드리면서 바로 교체를 해드리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기계 자체가. 저희가 여기까지 이 기계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데까지 시간이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 기계는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이 가열관은 소모품입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막혀요. 그래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세정제라는 걸 개발을 했고, 세정제로 방제가 끝나면 한 번씩만 청소해 주시면은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무게는 얼마나 돼요? 기계 이 본체 무게는 5.5kg. 요거는 1.6kg. 어떤 사람이 메고 줘야 돼요? 메구하게 되면 총 여기 양쪽에 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약 칠 때는 23kg.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다 뭐 2리터에 어쩌고 해봤자 무게가 10kg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10kg 정도. 10kg 정도는 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가루약을 이제 어떤 경우에 가루약을 쓰실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냐면 미리 녹여서 맑은 물 써서 하시면 돼요. 가루약이라는 거는 이게 봉지에 네, 봉지들은 수화제는 수화제는 괜찮아요. 수화제 유효제는 상관없는데 가루약을 갖다 물에 녹여서 쓰는 경우에는 가라앉혀 쓰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가라앉히는 게 무슨 그게 효과 있는 줄 알고 그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가라앉는 거는 바인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떠 있는 약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궁금해서 농협상에서 물어봤나 봐요. 농협상에서 그게 약인데 그걸 왜 버려 그랬대요. 농약 하시는 살포자가 네. 그 안전 보호 작용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방독면 쓰셔야 돼요. 방독면 쓰시고 네. 옷 같은 네, 거. 옷은 이제 보통 저희가 다 하라고 다 말씀드리는데 네,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정도. 네. 방독면만 하시면 돼요. 방독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원래 밀입자라서 아까 연기 말씀하셨는데 연기가 폐에 기존 약보다 입자가 커가지고 폐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반드시 방독면 쓰시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나머지는 옷이 아마 빨면 된다 그러지만 폐에 들어온 건 안 되니까. 연무는 아까 이제 뭐 액제나 이런 걸 쓰면 될 것 같은데 연막의 경우는 어쨌든 이 고온을 같이 통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약재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데는 550도, 아니 250도. 250도 끝에 가면 이제 물론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럼 이 뜨거운 관을 통과하는 사이에 네. 변형이나 그런 건 저희가 이제 약 변성을 갖다가 몇 퍼센트 변상이라고 말씀 못 드린 게 뭔가면 약마다 쓰는 재료들이 다 달라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특정적으로 몇 퍼센트 약 변성 이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방제할 때 사장님들이 약 쓰시는 양을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애초에 추천드릴 때 기존에 쓰시던 양량의 절반으로 넣어서 일단 방제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고농도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도 방제가가 잘 나온다는 저희 확신이 있어서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성주 참외 같은 경우에 약 70% 줄이셨어요. 온실가루 잡는데 약 70% 줄이셨어요. 이거로 하셔가지고 이 포구 방제 하셔가지고 50% 농도에서 사용해서 올라가라고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걸 써보신 분들이 보통 70% 정도 수준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중에 평균 한 70번 정도 수준에서 방제가가 잘 나온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기존의 그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많게 하시는 분, 5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자주 뵀어요. 보통 3배.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기계를 만들면서 거기까지 연구할 수 있는데 영향이 안 돼가지고. 약해로 피해받은 약해요. 약해는 언제 약해가 나냐면 농민들이 욕심 부릴 때 약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디야 오이농장 사장님이 저희가 정량만 넣으십시오. 근데 평상시에 이분들은 정량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통 2배, 3배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량만 넣으라고 했는데 딱 치고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약간 끝에 꼬부러졌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게 어린 묘였어요. 그래서 꼬부러졌는데 사장님이 얼마 넣으셨어요? 2배 그랬더만 사장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량에서 반 넣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넣으란 것보다 4배를 더 넣으신 거야. 정량에서 반 넣으라 그랬죠. 근데 나는 약을 많이 넣으면 잘 죽는 줄 알아서 그걸 2배를 넣으신 근데 일반 그동안의 방제로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동안의 방제로는. 근데 저희 걸 딱 써두지만 그래서 약을 줄여서 그래서 그 사장님 그다음부터는 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기존에 쓰시던 양이 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방제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지나다 보면. 근데 오히려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친환경 약재가 그 약 배합을 갖다가 욕심을 내면 오히려 약해가 더 잘 와요. 저희 해보면은 친환경 약재 욕심 부리면. 화상에 염려가 없어요? 화상은 여태까지 이거는 저희가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화상의 염려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은 요게 지금 2중인데 앞에 여기 새로 나온 모델이 3중이에요. 네, 새 모델은 이제 3중이에요. 그래서 더욱 더 이제 더 안전하게. 예. 여기 앞에 나오는데 지금 연상돼 있잖아요. 여기 네.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항상 여기잖아요. 화상 위험이 없다. 여기는 화상이 없어요. 아니 예. 잡다 보면 사람이 약간 실수해서 옆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상 화상이 있잖아요. 위험이 없는 거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걸 예. 방향을 도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저기 그 상주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려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게 녹았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잡는 방향을 호수를 이렇게 잡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안 닿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요거 손잡이 자체가 이쪽으로 꺾여 있으면 예, 예. 그럴 일이 없거든요. 이거요. 근데 저희 아마 이걸 이렇게 하면 손이 무게부 때문에 손목이 이거 이렇게 하면 손목 엄청 부담 가요. 손목이 엄청나게 부담 가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예,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얘기했어. 이번에 이걸 캡을 하나 더 씌우는 거예요. 예. 이번에 새로 신제품 나오는 거는 여기 한 캡이 하나 더 있어요. 한 칸 더 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무게 보호막이 하나 있어야만. 네, 맞습니다. 난로에 보호막 예, 듯이. 예. 이게 그 역할인데 이거 부족해서 하나 더 했어 이번에. 예. 기계는 고장 안 나요? 쓰면 고장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게 이거예요. 아니요. 요거. 이게 역할을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막히고 막 하고 그런 고장도 많이 있을 거니까. 막히는 거는 뭐 쓰다 보면 청소를 잘 하시면 막혀요. 막히는 거는 막힐 수가 있는데 그건 청소 잘 그건 그리고 이건 소모품이라서 이건 막히면 교체하셔야 돼요.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시험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임대하는 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자, 우리 조사장님께 여쭤보시죠. 네? 시험 사용. 예, 제가 기계 이거 한 대 드리고 갈 거예요. 그게 있어야 네. 써보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전 우리 충북지사장이십니다. 아니 참 전북지사. 여기 이거 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요거는 요거는 포구 확산제는 그 2개에 15만 원이에요. 20리터. 그리고 저 연막제는 하나에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거 만약 사용하려면 저걸 15만 원에 사야 되고 그렇죠. 농약도 사야 되고 그렇죠. 얘도 사야 되고 와 그런데 농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이게 더 절약이래요. 그러면 약값 줄어들죠. 그 다음에 노동력 줄어들죠. 빠르고 편하죠. 그리고 저거 하나 가지고 6,000평치거든요. 이것도 8,000평치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평수 대비 그 기존의 그 평수 대비 사용하는 양량이라든가 이거 다 비교하시면 저희께 훨씬 싸고 편하고 빠릅니다. 안전하고. 제가 이걸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요. 애견마하고 하우스를 세 동을 하거든요. 근데 과품무기를 하다 보니까 약할 때마다 싸매요. 그래갖고 옛날 그 대포 있잖아요. 효과 없어도 그걸 하려고 그걸 찾다 보니까 이게 냉연무기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세동이니까 한번 와서 약 좀 해줘라 했더니 해주시더라고. 근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치우게 됐어요. 약재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돼요? 요거는 그 물약 치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연막 투プ약재 있잖아요. 네. 그럼 약재라는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약재. 일반 약재 쓰셔야 돼요. 네. 그럼 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는 네. 100리터에 그 약병에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내 비율은 비슷한데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10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동력분무기를 치잖아요. 동력분무기를 보통 치면은 그러면 저희가 쓰는 약을 비율을 10리터에 맞추는 이 평수 맞추는 그렇죠. 이 평수에 맞춰서 여기다 여기가 우리가 물량이 200이다 하면은 우리가 농약을 배수를 주잖아. 네. 그래서 넣잖아. 이게 저기다가 이제 네, 맞습니다. 예, 꼭 예. 농약만 맞춰서 예. 넣어준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우리가 쓰는 보조제 양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양량을 넣고 나머지 물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약은 평상시에 치시던 평수에 해당하는 약을 넣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끼시지만 간단해요. 한두 번만 해보세요. 간단해요. 이 보조제를 사용하실 때는 1번 통만 사용하시는 거고 물약 칠 때는 2번 통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신 여기 맹물만 넣고 아주 심플해요. 보조제는 1번 통, 물약은 2번 통. 보조제 사용하실 때는 2번 통 여기 비우는 거예요. 여기 비우고. 그러니까 무게가 가볍죠. 이쪽을 안 사용 안 하니까. 제가 기계는 한 대 더 놓고 가니까 그 약 하실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올게요. 요게 지금 몇 번은 아까 말씀드린 한 번은 세정제 와야 이게 세정제. 되는데. 일단 한번 설명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오늘은 뭘로 해드릴까요? 그냥 물로. 물로. 물을 좀 넣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까 농약 갖고 왔다면서요. 네, 친환경 약재 있어요. 그걸 한번 이게 물로 해도 되고 연막으로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